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과장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현재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주인공, 바로 HBM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온 메모리가 평면적인 구조에 갇혀 있었다면 HBM은 그 한계를 깨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3차원 적층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죠. 왜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에 열광하는지 이번 시간에 그 속도와 구조의 비밀을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주한 심각한 문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메모리 장벽입니다. 요즘 GPU나 CPU 같은 연산 프로세서는 페라리처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엔진의 연료를 공급해줘야 할 메모리가 좁은 도로에 갇힌 교통체증처럼 데이터를 제때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진은 쌩쌩 돌아가는데 데이터가 오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 이것이 우리가 HBM을 필요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2D 구조는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수 센티미터씩 떨어져 있다 보니 신호가 오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생기고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차선인 핀의 개수도 패키지 외곽으로만 배치할 수 있어 턱없이 부족하죠. 핀 하나가 하나의 신호만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폭발적인 데이터 양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인류는 기막힌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GDDR 같은 기존 메모리가 개별 핀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여 빨리 달리는 차를 만들려고 했다면 HBM은 아예 길을 대폭 넓히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개별 차의 속도를 무리하게 올리는 대신 차선 자체를 수천 개로 늘려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붓는 광대역 입출력 시대를 연 것이죠. 이게 수치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기존 DDR4 메모리가 한 번에 64개의 데이터를 보낼 때 HBM은 무려 1024개의 핀을 통해 데이터를 뿜어냅니다. 기존 메모리 대비 데이터 통로가 16배 이상 확보된 셈이죠. 644명이 지나가던 좁은 골목길이 1024명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광활한 대로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런 대규모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3D 적층 구조에 있습니다. 좁은 땅에 단층 주택을 짓는 대신 고층 빌딩을 올린 것이죠. 맨 아래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로직층인 베이직 다이를 두고 그 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어 다이들을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덕분에 공간은 혁신적으로 줄이면서도 용량과 대역폭은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빌딩이 높아지면 엘리베이터가 중요하겠죠? HBM 내부에는 TSV라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칩 내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층과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와이어 본딩 방식과 비교하면 이동거리가 무려 10배나 짧아집니다. 거리가 짧아지니 저항이 줄고 신호는 그만큼 빛의 속도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적층된 칩 사이사이를 정기적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바로 마이크로 범프입니다. 아주 미세한 납땜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C4 범프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죠. 이 초미세 기술 덕분에 아주 좁은 면적 안에서도 수천 개의 정기적 연결 통로를 확보하고 칩들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BM은 GPU 바로 옆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미세 배선판이 연결해주죠. 일반적인 메인보드를 거쳐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집으로 연결된 지름길을 통해 초고속으로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고성능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거리가 짧아진다는 건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전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면 저항 때문에 전력 손실이 커지는데 HBM은 이 경로를 최소화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전력 대비 대역폭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전기를 아끼는 게 지상 과제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HBM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엔비디아의 테슬라 P100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GPU가 있고 양옆으로 4개의 HBM2 스택이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되어 있죠. COWOS라는 첨단 공정을 통해 GPU 바로 옆에 메모리를 바짝 붙여놓음으로써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극한의 대역폭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숫자로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더 실감납니다. 일반적인 DDR4 메모리가 초당 25GB 정도를 보낼 때 최신 HBM3는 스택 하나가 초당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HBM 스택을 여러 개 묶어서 시스템을 구성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왜 HBM이 빠를까요? 첫째, 와이드.
1024개의 압도적인 차선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스왑, TSV와 인터포저로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했습니다. 셋째, 덴스, 3D 적층으로 공간 활용과 용량을 극대화했죠. 결국 HBM은 단순한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구조적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커질수록 더 방대한 데이터와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해질 텐데요. 이를 위해 HBM은 HBM4, 16단 적층,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새로운 기술들로 끊임없이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엔진으로 자리 잡은 HBM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